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핵경계가 뭔지 첫 번째 정리 때 알아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그 경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겠죠. 첫 번째 정리에서 생각해보면 충력만 작용하면 이렇게 압축 응력이 작용하지만 실제로는 모멘트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작용하면 휘응력이 작용해서 한쪽에는 압축, 한쪽에는 인장이 작용해서 압축과 압축 응력과 충력에 대한 압축 응력과 모멘트에 의한 인장 응력이 서로 상쇄돼서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요게 압축 응력이라고 쭉 충력에 작용한다고 하면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요 녀석이 상쇄되는 게 커지다 보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전 구간이 이 전체 면적이 압축력이 아닌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전 구간이 압축이 작용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편심이 걸려야 되냐를 알아보는 게 이제 핵경계라고 했고,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조금 이걸 좀 지워버리고 좀 다 지우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멘트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둥에서도 똑같습니다. 충력과 편심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를 위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그랬을 때 지금 요 왼쪽의 그림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멘트가 이렇게 요 상태 점점점점점점에서 이렇게 P가 작용하고 모멘트가 작용하는 상태. 그쵸? 요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게 중심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P가, 그죠? 그럼 여기가 편심이죠? 그럼 얘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꼴 충력이 요 센터에 작용하고 P가 모멘트가 P 곱하기 이만큼 작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편심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편심이 커지면 모멘트도 커진다고요. 모멘트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휘응력이 증가하고, 그쵸? 첫 번째 정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고 반대편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당연히. 그쵸? 직각 방향으로만 해도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요 대각선으로도 뭐 이렇게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먼저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죠?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즉 이 왼쪽의 요 상태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당연히 같은 원리로 반대쪽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정리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추궁력은 면적을 충력으로 나눈 것만큼이 되고 휘응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I분의 단면이 처음부터 모멘트의 Y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요 크기가 몇이에요? 요 크기가 다 됐습니다. 사실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컨 자체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역학이나 이런 데서 휘응력, 뭐 추궁력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에는 어떤 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지, 그쵸? 이런 단순한, 처음 배울 때는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배웠던 지식들이 실제적으로 쓰인다. 이런 간단한 개념들이 조합돼서 쓰이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저희가 이제 훨씬 이런 거를 접할 때, 요 기초 설계할 때 이런 컨 개념이 나와도 이게 전혀 낯설지 않고 이게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이해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 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갑자기 이 펜이 안 나오는데 추궁력이 그래서 결국 인육의 상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핵경계의 의미는 전 구간이 압축이 되는 경계라고 그랬죠. 즉 그러려면 압축이 되려면 A분의 P가 뭐보다는 커야 돼요? 전 구간이 여기가 얘랑 해서 상쇄되더라도 압축이 크려면 I분의 M, Y보다 커야 되죠. 그쵸? 여기도 똑같겠죠. 크기는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보면.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즉 상쇄되더라도 마지노선이 뭐라고요? 이렇게는 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지노선이 여기다. 이렇게. 다 상쇄되더라도 0이 되는 경계. 그쵸?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왼쪽을 지워버리고 해보면 다시 한번 처음 볼 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충력이 작용하는 상태. 그쵸? 충력과 모멘트가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편심 E.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상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충력 P는 면적 어떻게 되죠? 면적은 여기가 H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당연히 뭐 여기를 나는 L로 하겠다. 상관없죠. 여기를 L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게 보처럼 생각하면 똑같죠? B고 H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응력이 이런 식으로 압축응력 생기는 거 보설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거를 직각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기초의 충력과 모멘트에 대한 응력과 동일하다가 된다고요. 그쵸? 물론 보에는 보통 충력은 없죠. 충력 없이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뭐라 그랬죠?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I는 단면이체 모멘트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사각형에 대한 그죠? 12분의 BH 삼성 우리가 외우고는 있는데 그죠? 정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뭐 Y 제곱의 DA 뭐 이런 거 있었죠. 단면 2차 모멘트의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12분의 BH 삼성으로 외우고 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어디가 B고 어디가 H냐라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H가 뭐예요? 똑같이 여기가 H. 그래서 사실 요거를 H로 쓰긴 한 건데 그쵸? 반대로 이렇게 모멘트가 돌아간다고 하면 H가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이거는 HB 삼성 12분의 이게 I가 된다고요. 그쵸? 즉 외우면 안 된다고요. 그냥 외워서는 절대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이게 B였나 이게 H였나 그죠? 그래서 보호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 12분의 BH 3승이었지 마찬가지로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H를 이렇게 봤으니까 12분의 BH 3승이구나 라는 것과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요? Y는 여기서 색깔이 너무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가 Y죠? 거리 즉 요 끝이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니까 2분의 H 되는 거 맞죠? 2분의 H 그래서 6분의 BH 제곱을 단면계수라고도 하고 여기 왜냐면 핵경계는 뭐라고요? 전 구간에서 압축이 걸리도록 하는 경계니까 끝에만 보면 된다고요. 그죠? 끝이 인장이 발생하기 합쳐서 상쇄돼서 인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분의 H 2분의 H가 된다고요. 최대 이렇게 되면 즉 추궁력이 얘보다 커지는 경계 그쵸? 그렇게 되는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즉 E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즉 요게 모멘트라 그랬죠. 모멘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커지게 돼요? 오른쪽에. 얘가 커지게 되죠. 힘에 대한 인자 능력이 커지니까. 그쵸? 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릴 거라고요. 그쵸? 압축 능력보다 커지죠. 그렇게 되면 이미 핵경계를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압축 능력이 작용하게 될 조건은 이렇게 된다. 뭐 핑크색으로 그냥 쓸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되죠. 지금 저희가 쓴 거는 뭐밖에 없어요? 추궁력, 휘묵력밖에 없다고요. 그쵸? 보호 같은 데서 역학에서 보는 거랑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BHP의 6분의 BH 제곱의 P의 2다. 이렇게 되죠? 요거 약분해서 쭉 쓴 겁니다. 그러면 약분 되고, 그쵸? 약분 되고, 약분 되고. 그러면 1, 그죠? 1이 되고 6분의 H분의 분의 2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1분의 2니까 H분의 6, 2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위로 곱하면 H는 6, 2가 되고 결과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얘는 6분의 H보다 작다가 된다고요. 그쵸? 즉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 왔습니다. 계속 쓰던 색만 쓰게 되는데 여기서 쭉쭉 해서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H였죠. 그쵸?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 편심 2가 6분의 H보다 작게 될 때,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편심만큼 작용할 때 충력이 여기가 중심점이고 6분의 H가 기준이고 여기가 이 사이에 이거보다 작게 오면 충력이 오면 당연히 이 여기가 편심거리가 되죠. 그러면 압축 응력이 뭐보다 크다고요? 휘묵력, 모멘트에 의한 휘묵력보다 크니까 핵경계가 된다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거꾸로 하면 그냥 반대죠. 모멘트를 반대로 작용시키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6분의 H. 그죠? 즉 이 편심이 6분의 H가 H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P 곱하기 6분의 H, 즉 6분의 pH보다 모멘트가 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떤 모양이 된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충력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제 얘가 커져가지고 얘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가 이제 인자응력이 발생해져 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핵경계를 벗어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했다. 직각 방향으로. 그죠? Y 방향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관적으로도 이거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서 똑같습니다. 똑같아. A 응력은 추궁력은 똑같고 뭐만 바뀌어요? I가 거꾸로 되겠죠? 뒤집어지겠죠? 2분의 H도 뭐로 바뀌어요? 2분의 B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꾸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결국 요 경계는 뭐가 되겠어요? 이는 6분의 당연히 B겠죠. 당연히 여기도 6분의 B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요 경계가 6분의 B, 여기가 6분의 B. 나중에 핵경계 같은 걸 보면 요런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게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 내부에 딱 충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전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 응력이 작용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요. 요 경계선에 딱 있으면 상쇄돼서 0이겠네. 끝은 이 되는 거고,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응력이 작용해서 요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또 뭐 합력의 위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쭉쭉 나간다고요. 아셨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쨌건 이제 요 안에 오면 압축응력이 전체 기초 면적에 대해서 압축이 작용하게끔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축응력과 휘응력 그 두 가지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유도를 해봤고, 그쵸?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건. 그죠? 어떻게 보면 플러스로 해서 여기 나오는 뭐 축력 아까 뭐 모멘트가 P이다 이런 거는 기둥 설계나 이런 거 할 때도 활용이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면이차 모멘트 구조역학에서 정의부터 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거고, 그죠? 엄청 많이 저희가 많이 구해봤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구조역학을 누구든 다 이 진도가 다르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구조역학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재료역학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동력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철근 콘크리트를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게 각각의 간단하고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는 뭐 여기 있던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 있던 개념이 또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전체적으로 공부 같은 걸 할 때, 정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점점 조금씩 수월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개념, 이걸 어디다 쓰지? 저는 실제로 이거를 막 계산은 열심히 하는데 이걸 쓰긴 쓰는 건지, 늘 그런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간단한 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주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사실 짧게 끝날 건데 제가 말이 길어가지고 길게 했는데, 네, 어쨌건 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